예,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에 있는 김현성입니다. 오늘은 비욘드에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문화 컬처가 BTS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경제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그 상위 그룹에 랭크가 됐고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도 많은 발전을 이뤄서 세계적으로 이런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대한민국의 의료와 협력하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정말 많은 트레이닝 코스나 외국 의사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우리가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들에게 우리 의료의 그 나라의 의료와 우리나라의 의료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의료의 발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김현성 박사의 해외 의사를 만나다라는 시간 준비하였고 간단히 저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전에 대한척추내시경 수술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채소침습척추수술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채소침습척추수술학회 학술지인 제이미스트의 편집장을 맡고 있고 또 척추 및 척추내시경 수술 관련해서 약 3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저술하였고 약 10여 편의 교과서 저술 작업에 참여한 청담 해리슨 병원의 김현성입니다. 특히 저희 청담 해리슨 병원은 대만의 신경외과 또 대만의 따이중 베테랑 제너럴 하스피털과 MOU를 맺어서 척추 내시경 수술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의 많은 척추 신경외과 의사들이 저희 병원을 방문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만의 의료와 수련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ello, after rain viewers. I'm Hyun-Sung Harrison Kim from the Harrison Spine Arthros Hospital, Cheongdam. Today we have prepared a special time.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and medicine, many foreign doctors are visiting Korea to cooperate with Korean medicine or to learn about Korean medicine. So we would like to create a time to understand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Korean medicine through conversation with them. So today, for the first time, I'd like to take the time to talk about the medical care and training course in Taiwan.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대만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가 대만의 사진이고요. 이게 대만의 지도입니다. 대만은 2023년 기준으로 2,33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대만의 유명한 도시와 인구 분포를 보면 타이베이가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에 한국의 경기도와 비슷한 신베이시가 약 40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타이중시가 약 270만 명,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이베이시가 약 270만 명, 네 번째로 타오현시가 220만 명,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오슝이 190만 명, 그리고 여섯 번째로 타이난시가 190만 명 정도를 메이저 도시이고, 그리고 추가로 이 타이베이에 있는 첫 번째 저희가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 국립고궁박물관이 짜이시에 있습니다. 타이중 바로 근처에 있는데, 그리고 남쪽에는 태평양이 보이는 유명한 휴양지인 화련이라고 그러죠. 화롄, 또 화롄이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대만의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타이중 베테랑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현재 근무 중인 펠로우로 근무 중인 춘피창 펠로우 선생님을 모시고
대만의 의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하고 한국 의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창 선생님은 대만 타이중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타이중 베테랑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펠로우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대만의 의료 시스템을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창, hello Chang, Dr. Chang, can you introduce by yourself?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I'm Zhang Junbi from Taiwan. I'm now training in Taichung Veterans General Hospital. I'm a resident and I'll complete my residency this year. It's my pleasure to join. It's also my first live stream. It's really happy to be here. 예, 창 선생님은 올해 그 신경외과 수련 교육을 마치고 펠로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이제 펠로우 과정을 가고 있고 특히 척추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타이중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중은 대만 중서부에 위치한 대만의 제3의 도시로서 산업과 문화, 관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2025년 기준 인구 약 280명이고 아열대 기후로 연중 온화하며 특히 그 고속철도가 대만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 철도망이 발달해 있어서 대만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만 전역 어디로든지 접근이 가능한 도시이고 특히 타이중에는 국제공항이 있어서 저희가 타이베이나 까오슝으로 대만을 간다고 알고 있지만 타이중에도 한국에서 직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바로 타이중을 갈 수 있는 루트가 있고 타이중에서 뭐 국립미술관, 국립자연과학박물관 그리고 예술촌 등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 명소로는 뭐 가오메이 습지나 펑자 야시장 그리고 루산 온천, 다시웬 산맥 등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타이중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밀크티, 버블티의 발상지 중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닥터 창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만의 병원 및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만의 병원 및 의료 시스템. 닥터 창, 대만의 병원 시스템과 병원 시스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만이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이 위주인지 또는 영리 의료를 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공 의료를 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학병원 중심인지 아니면 개인병원이 중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처럼 저희 나라는 2차, 3차,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2차, 3차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그 대만에서는 1차 의료가 발달했는지 아니면 한국처럼 2차, 3차가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닥터 창. Okay, so in Taiwan, we have both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Some big teaching hospitals like where I'm training is Taichung Veterans General Hospital. And also we have private hospitals. They're very big and well-known private hospitals like Chang'eng Memorial Hospital. And most public hospitals, they're non-profit. And it's not a socialist system, but also not very fully market driven. It's like somewhere in between. And university hospitals are important in training and teaching and advanced cares. But private hospitals, they're very big and they have very good equipment and technology. And about private and secondary and tertiary care, we do have primary care clinics, and in theory, we have a referral system. But in Taiwan, because of a government insurance system, patients are allowed to go straight to the big hospital. And so secondary and tertiary care are very strong, especially in big city, big hospitals. So
Taiwan's system is primarily centered on hospital, not on clinics, but that also bring a lot of pressure on big hospitals. 오케이, 땡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만에는 한국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이 모두 다 있습니다. 특히 타이충 베테랑 제너럴 하스피탈이 닥터 장이 근무하고 있는 이 병원은 대형 교육병원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병원이 사립병원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국 메모리얼 하스피탈 굉장히 큰 병원이거든요. 대만에 이런 사립병원들이 있어서 이 병원을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이 같이 공존해 있는데 사립병원이 약간 우세한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만의 공립병원은 역시 한국처럼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현재 의료 시스템은 공공 의료 시스템도 영리 의료 시스템이 같이 병합이 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형태이겠죠. 이들의 중간 정도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과 더 발전된 의료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사립병원 아까 말했던 창국 메모리얼 하스피탈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에 집중해서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잘할지에 대해서 더욱 집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저희 나라도 1차, 2차, 3차 의료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에도 역시나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1차 및 2차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만에서는 1차 진료로 클리닉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1차를 패스해서 2차나 3차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국가보험 시스템이 2차, 3차를 가는 것을 막질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1차, 2차, 3차 전달 체계를 거쳐야지 그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만은 이런 과정을 갔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도 큰 병으로 바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아까 이야기했던 대도시들에서는 이것 때문에 2차, 3차가 의료가 굉장히 붐비고 많은 환자들이 강력한 의료 진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대만의 의료 시스템은 클리닉보다는 병원 2차, 3차에 집중이 돼 있고, 물론 이게 환자에게는 편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오히려 의사나 의료진이나 병원에는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닥터 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은 대만의 병원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국민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사보험과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대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어디를 가서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한 게 전 세계 나라들의 희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도 한국처럼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환자가 이 보험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하는지 또 어떤 보험 체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닥터 창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닥터 창. Okay, so we do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most Taiwanese are included. Patients usually pay between around $5 to $15 to see the doctors, and that's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hospital. And most basic service like clinic visits, lab tests, medications, and even for most surgeries are covered with government insurance. Yeah. Dr. Chang, I have some question about this. Your country mainly government insurance system, not private. Yeah. I heard that maybe some of patients pay by themselves. Yes. Is it correct? Yeah. Yes. Mostly the tests, the surgeries are covered by the government insurance, and if more advanced instruments
like in spine surgery, like you want a better schools or more minimal invasive surgery that's covered by the private insurance. Yeah. 예, 요약하자면 대만도 한국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이제 초진료 이야기를 아까 한 것 같은데 초진료를 5에서 15달러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초진료 저희 나라하고 비슷한 형태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 검사, 약물, 또 수술 같은 기본 서비스를 대부분 나라에서 커버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이 덕분에 대만의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아주 쉽게 만나고 자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한 것은 대만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사보험이 그렇게 많이 발전돼 있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 커버되지 않는 그 보험들은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대신에 이 나라에서 많이 커버하는 대신에 비용이 저희 나라보다 이제 보험의 수가가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다 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대만의 의료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만의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접근성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너무 접근성이 쉽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일부 나라나 미국의 나라, 뭐 일부 지역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캐나다나 환자 뭐 진료를 보는데 몇 달, 뭐 심지어는 몇 개월 그렇게 걸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의료 접근성이 쉬운 걸로 알려져 있고, 의사분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쉬운, 특히 전문의들 만나기가 굉장히 쉬운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대기 시간이나 예약 지연 시간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창. Yeah, and in Taiwan, it's very easy to see a doctor. And in theory, we have a referral system, but in our government insurance, it allowed people to go straight to the big hospital without a referral. So it's, I think it's reasonable for a patient if you don't want to wait. You just go straight to the big hospital and just see the specialist and anyone you want. So it's I think it's because the system is not about the patient. So for general problems like cold or back pain, and they're allowed just to go to the big hospital and to those famous doctors. And and in this way, for some popular specialists, especially famous doctors, like in neurosurgery, you may have to wait for maybe a couple of weeks, even 1 to 2 months for an appointment. So, in that way, emergency care is fast. So people just go straight to the emergency room and because they think they pay for the government insurance and they have to pay another, it's not that much, maybe about $20, and they go to the emergency room and they expect you should treat them fast and just even the problem is not life-threatening. So as a result, violence in emergency room is not uncommon, and doctors and nurses are stressful not just from the cases and also from the angry patient and unrealistic expectations. Yeah. 이 상황도 저희 나라하고 아주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르게 있는데 설명을 하자면 참고로 여기 보시면 그 배경 사진 있죠. 이게 제가
타이중 제너럴 하스피탈 갔을 때 사진입니다. 굉장히 환자들이 분비능을 받고요. 저희 나라의 메이저 빅5 병원보다도 더 분비능을 받습니다. 정말 저거 처음에 갔을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료 저게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도 저렇게 환자들이 많은 걸 보면 대만도 환자로 굉장히 많이 분비는 것 같습니다. 저게 아까 창이 이야기했던 1차, 2차, 3차 진료를 바로 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은 창이 거기에 대해서 좀 대만의 의료 시스템의 약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방금 전에 창이 한 이야기는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추천서 없이도 큰 병원에 바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만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아까 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환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큰 약점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감기나 요통 같은 일반적인 문제는 당일 진료가 가능할 때도 많고, 이건 이제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대부분의 병원과 클리닉에 환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피부과나 척추외과 같은 인기가 있는 전문 분야들, 특히 유명한 의사의 경우에는 몇 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나라는 6개월, 1년 기다린 유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저는 그러진 않지만, 실은 이건, 창이 이야기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것도 있죠.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것도 저희 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고, 하지만 응급의료 치료는 대부분 빠르게 진료할 수가 있고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치료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대만에서는 응급실에 환자가 붐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환자들은 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환자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거고, 이게 의료진 입장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비용 측면에서도 이 의료 비용이 모두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만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환자들은 일반적인 의료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응급실이나 그런 데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병원이 붐비해서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대만에서는 응급진료 시에는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면 비용을 좀 더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유로 돈을 더 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응급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더욱 안전하고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그렇게 돈을 더 냈으니까 더 받아야 되고, 이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만에서도 응급실에서 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환자들, 의료진 간에 폭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의사와 간호사들은 진료 및 치료에 집중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환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화난 환자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환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환자에게 큰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이 역효과를 내는 것도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만의 호발 질병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질병의 그 패턴이 좀 바뀌었죠. 특히 저희 나라의 그 내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죠. 내과적인 치료, 내과뿐만이 아니고 내과에 관련된 많은 과들의 의료 기술,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치료가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질환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약이나 시술이나 그런 걸로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 질환에 대한 중증도보다는 이 퇴행성 질환, 이제 그 나이가 증가되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중증도가 훨씬 높아졌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 나라는 아마 그런 패턴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만은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 닥터 창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창. Yeah. Okay. Here, Next question. question. Yeah, Okay. sorry.
In Taiwan, patients visit hospital for a very wide range, from maybe minor illness like cold or flu, or back pain, neck pain, and chronic disease like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or kidney problems. Even digestive issues or regular health checkup, and major problems like heart failure maybe. And so that's why it's the outpatient department is very busy in large hospital, and especially in big cities like Taichung or Taipei or Kaohsiung. Yeah. Thank you. 결국 그 대만의 호발 질병도 저희 나라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주로 그 우리가 흔히 하는 호흡기 감염, 뭐 감기나 독감 등, 또 최근에 근골격계통증, 허리나 목 관절 등의 질환들이 그걸로 병원을 많이 간다는 이야기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나 고혈압, 심부전 같은 만성 질환, 또 소화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병원을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정기검진이나 후속 조치 등으로 인해서 병원을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외래부서가 굉장히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Dr. Chang, how much is your average mean life in your country? Oh, the average mean life. Mean life. Korea mean life, male about 80 years, female 83, 84. I think it's probably the same like in Taiwan, because our patients in Taiwan is like around 80, or from like maybe for neurosurgery, it's like 75 to 85, I think. 대만도 저희 나라하고 비슷한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 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형태의 호발 질병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의료와 대만의 의료의 차이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 창에게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와 대만의 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r. Chang? Yeah, from what I've seen so far, one of the big difference is system structure and patient flow. In Taiwan, as I mentioned earlier, patients may go to straight the big hospital without a referral, and in Korea, I think the referral system is more organized. People usually need to go to a smaller hospital first, and then they get referral if needed. And I think it's better for managing patient load. And maybe I think it's give more time for each consultation. And another difference is working environment, because I noticed that in Taiwan, famous doctors, like in big hospitals, they have a shorter time for each patient, because the patient is too much for each department. And but that's just my initial impression, and I believe both systems have their own strengths. Yeah. Thank you. 결국 우리나라도 보면 굉장히 짧은 진료 시간과 굉장히 많은 외래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대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닥터 창이 이야기하는 대만과 한국의 가장 큰 의료의 차이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그 시스템 구조와 환자 흐름, 1차, 2차, 3차 진료의 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에서는 추천서 없이도 큰 병원을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의료진의 입장으로 보면 외래가 굉장히 바빠지죠. 외래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때로는 굳이 3차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전문의를 찾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질병들로 전문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보통 먼저 클리닉을 진료를 보고 작은 병원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추천하게 되면 2차, 3차 병원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러한 형태가 실은 이제 본인이 느끼기로는 환자에게는 환자의 부담을 훨씬 진료 보는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니까 환자에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환자를 관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것처럼 본인에게는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본인에게는 이게 환자 치료의 측면으로 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게 보여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차이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 환경은 대만 의사들은 특히 대형 병원에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굉장히 많은 로딩에 진료뿐만이 아니고 수술 나머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만 물론 한국도 실은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비해서 대만이 훨씬 더 그게 더 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대만과 한국의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닥터 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닥터 창의 초기 임프레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이 한국과 대만의 이 시스템들이 뭐 큰 좀 차이는 있지만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닥터 창이 생각하고 있는 대만의 의료 시스템의 장점, 한국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창. Taiw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efficient, but I believe this success is really based on the hard work of medical staff. Patients they have to pay about like 10 to 20% for their hospitalization costs, and for the surgery it's around 10 to 20% for Taiwanese. And even though the healthcare workers they have many complaints, but I believe that most of them are kind and they truly want to help patients to solve their problems. Yeah. 네. 닥터 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만의 의료 시스템의 강점으로 대만의 국민건강보험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아역시 뭐 느끼기로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닥터 창도 대만의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운영될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국 창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를 국민건강으로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받는 이득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면에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대만에서는 국가에서는 적절한 지급 비용을 적절히 책정을 해서 하고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는 의료 지급 보험 지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75% 정도의 비용으로 책정해서 가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대만은 실제로 의료진과 같이 타협을 해서 적절한 비용,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저렴하지도 않는 또 의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적절한 지급 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런 성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보상 시스템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많은 노력 또 환자의 또 같이 협력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때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대만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창. Yeah. That's next question. Yeah, sorry. Okay. Here question. From so far I've seen, Korea hospital system is much more structured, especially with the referral system, and the most impressive thing is that hospital environment. In Korea, it's more organized, and Korea's investment in, especially in medical technology, that's even more impressive. Because hospital, every hospital, like they're like equipped with the latest equipment, and the use of digital system is very advanced. If the same size in Taiwan, the hospital same size in Taiwan, I don't think they have such advanced equipment in Taiwan. They only huge big hospital have that technology. Yeah. Okay, thank you. 대만, 닥터 창이 이야기하는 대만에 비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의료의 장점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병원 진료 환경이 매우 정돈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뭐 EMR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실은 이건 우리나라도 더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대만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게 병원의 의료에 대한 투자, 또 기술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 즉 많은 병원들이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봤고, 디지털 시스템도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 즉 새로운 그 의료 기술 및 의료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건 저희 나라가 이제 개인 병원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의료진들이 개인 병원들이 환자에게 투자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건 결국 더 좋은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뭐 대만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에 그러면 이제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의사 6년 기간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수련 과정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대만의 의료 교육 수련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창, can give the answer? Yeah. In Taiwan, the process, we have 6 years of medical school, and after graduation, we must have the national exam. And then after you pass the exam, we have 2 more years of postgraduate year. That's called PGY program. And after 2 general training years, then you can apply for a specific field like neurosurgery. So in total, we spend 8 years from entering medical school, and then you will take maybe another 4 to 6 years of training program for specialist. Yes. Thank you. 대만도 한국과 비슷한 의과대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의과대학 과정은 6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년의 예과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게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이 수련 과정이, 우리나라는 인턴을 1년을 하고 전공의를 4년을 합니다. 근데 대만에서는 약 2년간의 일반 수련 과정,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이어를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수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전공의 과정을 가는데 전공의는 보통 4년에서 6년, 특히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6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과는 4년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과대학 입학부터 진료 시작까지 보통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문의를 따려면 거기에 4년에서 6년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전공이 뭐 신경외과라든지 정형외과, 내과 그런 전공의 과정은 어떻게 과정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r. Chang, can you introduce? Yeah, and after PGY, 2 years of PGY, and we apply for residency in specialist field, and the selection process usually depends on your performance and interview and exam scores. So some hospital have their own matching system. So because they believe that you can't fake your PGY performance, right? You may have better performance in interview and exam, but you can't fake your PGY performance. So once we and then after you pass the test, their test, we start residency, and the structure depends on what field you are in. Like neurosurgery, I take 6 years in total, and each year we have evaluated a program like case performance, written or oral exam, and we must pass this test to go to the next level. Yeah. Thank you. 전공의 수련 과정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것은 2년의 PGY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그 인턴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좀 다르고, 또 하나가 이제 신경외과는 이제 우리나라는 4년에 비해서 대만에서는 6년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좀 특이했던 게 전공의 특히 신경외과 뿐만이 아니고 전공의들이 그 평가를 받을 때는 환자 사례 수행 평가, 환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평가, 또 소면 평가, 구두 시험 평가 등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경외과는 매년 평가를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 그레이드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만과 한국의 의료 진료 시스템의 차이와 전공의 수련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닥터 창이 임상 경험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창. Yes, there's one case I will never forget. It's a 20-year-old male, and he was brought to our ER late at night, and he was hit by a car while he was waiting at the red light, and he had a thoracic translation injury and come in with complete paralysis of lower body. And we did everything we can, and after surgery, he could sense touch, but he still can't move his legs. Honestly, at the time, we thought that's it, and he would be like bedridden for the rest of his life, and the injury was too severe. But about 6 months later, the patient can walk with a walker, and he still have a long life ahead of him. So sometimes maybe like recover happens beyond what we expect, and so we must give our best. And that's why I'm here to one of the best spine hospital and to learn from Dr. Kim. And it's I feel I'm very, very lucky to be here. Yeah. Yeah. Thank you so much. I give the question of the next. What is your memorable patient in your experience? 방금 전에 한 이야기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진료받던 환자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환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talking about your memorable patient? Yes. It's just the 20-year-old male that I just mentioned, and he had that severe injury, and it's late at night. And initially, we thought that maybe he's like drunk or something, crushed himself, but he was just waiting for the red light. So we try our best, and after surgery, it's he still can't move his legs, but he can sense the touch. So we think maybe he could never stand anymore, and maybe bedridden for the rest of his life. But after 6 years of rehabilitation, he can walk with walker slowly. So that's very impressive. Yeah. Yeah, thank you so much. 실은 이제 그 창이 본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환자 기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의사로서, 서전으로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대 남자 환자가 왔는데 저녁 때 교통사고가 나서 흉추 신경손상이 굉장히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날세기로 수술을 했고, 뭐 본인들이 계속 진료를 받으니까 볼 때까지 전혀 리커버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 환자는 평생 불구로 살 거라고 20대밖에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재활 보내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나중에 6개월 해봤더니 다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돼서 왔더라.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이 진료를 봤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사들이 가져야 될 큰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만 의료 현장에서 활약 중인 닥터 창 선생님과 대만의 병원 시스템과 의료 문화, 그리고 한국 의료와 차이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만의 의료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환자분들이 2차, 3차 병원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병원에 집중된다는 거. 그래서 의료진은 대만 의료 유지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의료 교육 시스템 또한 우리나라하고 유사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년의 인턴 수련 과정을 거치지만 대만에서는 2년의 포스트 그레이드 코스 과정을 거친다는 것. 특히 신경외과에서는 6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의 타이중 베테랑 제너럴 하스피탈의 신경외과 펠로우 선생님인 닥터 춘피 창 선생님과 대만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의료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문화와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닥터 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구먼 님께서 이야기하신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 탈출은 경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증이 심한 건 신경근 병증 때문일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MRI는 1mm씩 아주 작게 찍는 게 아니고 보통 3mm나 4mm의 간격을 두고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알 디스크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디스크나
실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들도 MRI에서 체크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MRI를 다시 해본다든지 아니면 신경 주사 치료를 받아서 그게 그 부위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수술적인 해부학적인 이제 구조물을 확인해서 그 병변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디스크들이 신경을 누르는 것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신경근병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약 80만 명, 80억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이런, 해외 의사들과의 소통,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전 세계 의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욘디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질문도, 아주 세부적인 질문들을 많이 못했지만, 조금 더 준비해서, 이 세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좋은 시간을 같이 해준 닥터 창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많은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